2026년 3월 4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및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12% 이상 폭락을 했고, 코스닥이 14% 폭락을 했고, 코스닥 선물이 15% 2차 가격 제한폭까지 걸린 채 끝이 났습니다. 이 엄청난 고변동성이 왜 나왔는지와 또 앞으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간략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리뷰에서 55분 정도 진행했죠. 어제 리뷰 녹화는. 거기에 또 이렇게 되기 전에 또 생각할 점들을 많이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그것까지 보셔가지고 현재 시장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얘기를 조금 간단히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어보자면, 여러 가지 뭐 지금 오늘 반복할 건데요. 지수의 위치였죠. 어쨌든 단 한 번의 하락으로 모든 걸 끝이 날 수는 없고, 오히려 어제 삼성전자가 마7 빠질 때 기준을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마7을 가면 이건 보통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방어력이 약해진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점이 통과하면서 와르르 무너진 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임계점을 통과한 상태에서 그냥 먼저 받았으면 오늘 이걸 꼼짝없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기준 포인트들이 안 나왔는데 먼저 진행할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나마 오늘은 외국인들이 후반부에 선물을 2조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일부 환매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미결 줄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1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제는 그게 전혀 아니었죠. 어제 삼성전자 마7, 삼성전자가 마7 가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수를 받으려던 사람도 가만히 대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제 마7 통과한 이후로 마14까지 갔던 거잖아요. 야간까지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런 이제 변동 포인트들 무조건 떨어지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어제 이런 밑꼬리가 실제로는 그 밑꼬리가 아니에요. 어제는 그냥 실제로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순간적으로 사이드가 풀리면서 10계약 정도 찍은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차트로만 남아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개파락에 오늘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한 윗꼬리 음봉을 단 겁니다. 어제 야간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죠. 막 40포인트 이상을 왔다 갔다 넘나드는 그런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이 더 심했습니다. 오늘 다 이제 주간장이 더 심했죠. 주간장에서는 분봉으로 보시다시피 이 사실 오늘 이렇게 하루 놓고 보면은 뭐 오늘 뭐 큰 변동인가, 그냥 차트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쉽죠. 근데 이런 공간들이 무슨 여기서 805에서 840, 요게 40포인트예요. 참 이거 쓰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데 40포인트예요. 이게 50포인트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가늠이 안 잡힐 수준이죠. 우리 장중에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고가가 840대니까 거의 100포인트예요. 거의 근 100포인트죠. 100포인트 대략적으로. 종가 대비해가지고는 뭐 105포인트 100 넘는 거고, 이렇게가 지금 105포인트고 우리가 지금 이게 숫자가 맞나? 옛날에 뭐 10포인트 20포인트 가면은 와 놀라던 시절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막 잠깐 반등하는데 50포인트. 자, 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는지는 지금 V코스피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죠. V코스피 지수가 무려 80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 깜짝 놀랐던 시절, 2020년 3월 얼마나 진짜 힘겨웠습니까? 시장이 막 추락하는데 갑자기 생긴 어떤 질병에 의한 시장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쏟아지면서 온갖 반대 매매가 다 일어났던 그때,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일을 너무 두려워하면서 밑에서 투매가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했던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6년 된 일이지만 너무 생생해요. 자, 당시에 코스닥이 정말 컸죠. 일단 코스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때 코스닥으로 잠깐 볼게요. 오늘도 코스닥이 진짜 이게 무슨 차트야, 이거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차트거든요.
코스닥 보면 코스닥 기록이거든요. 일단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요때 정말 무서웠던 그때죠. 예. 뭐 지금 질병으로 막 다 폐쇄되고 공장 폐쇄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앞일을 알 수가 없고 처음 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막 급락을 해버리니까 막 코스닥 400포인트대 코스피가 막 1400까지 갔었나요? 1400대까지 막 쏟아지고 그때 너무나 두려웠던 한치 앞을 모르는 두려웠던 그런 시절에 투매가 여기서 다 발생을 하고 터닝을 합니다. 그때 찍었던 이 20년 3월 19일에 71포인트대를 찍었던 V코스피 지수를 오늘 넘겼다라는 겁니다. V코스피 지수는 바꿔 말하면 변동성 지수고요. 바꿔 말하면 공포 지수입니다. 공포감이 극단적으로 높아졌던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 자, 이날 기억하시는 분 1, 나는 그때 주식 안 했다 2, 주식이든 선물 옵션이든 안 했다 2 한번 현재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 때와 같지만 다른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와, V코스피 지수가 지금 저 때 제일 높았다고? 아, 그러면 전날처럼 행동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도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때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한 소통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2번이 그렇게 많아요? 와, 이거 6년 전에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가만히 있어보자. 생각보다 2번이 많네. 거의 다 1번일 줄 알았는데. 자, 2번 이렇게 많다고요? 2번 그린님, 세아온님, 럭키님, 황금마차님, 꿈보님, H프로님, 호키님도? 다운님, 코바늘사랑님, 2번 적으시면 신선임님, 대부님, 무심님도? 이영님, 영피행님도? 야, 2번 누르신 분들이 되게 많네. CJ님도. 저때 그러면 뭐 하셨어요? 저때 그냥 알고는 계셨어요? 청계산님도. 어제 계산해보세요. 그리님 지금 리뷰 찍고 있으니까 그 전날 종가 대비 마치를 한번 계산해보세요. 곱하기 0.93 하면 되죠. 코인 하고 계셨구나. 이 경험을 못하시고 이때 이제 20년 3월 달에 이제 이때도 위클리 옵션이 있었고 위클리 옵션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에 대한 거래가 많이 거래량이 부족했던 그런 때였는데 기록을 그때 처음 세웠던 때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때랑 지금 말씀을 드리면 V코스피 지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V코스피 지수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밑에다가 쭉 내려서 오늘 아까 전에 요약해둔 것 중에 V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V코스피 지수가 오늘 27.61% 급등해 80.37로 종료를 했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찍었던 최고점인 71.75를 돌파해서 마감했고, 그 무슨 말이에요? 현재까지 최고가는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V코스피 지수는 곧 변동성 지수고 그게 곧 공포 지수다. V코스피 정의대로 이제 30일 기준의 변동성 범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즉 옵션에 편입돼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왜 V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나요? 그거는 옵션 거래를 토대로 반영이 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옵션이 움직이나요? 옵션 자체는 변동성에 베팅하는 게 얼마나 될까에 움직이는 거죠. 콜옵션, 상승하고자 상승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콜옵션의 수요가 몰려서 콜옵션 가격이 올라가겠고, 실제로 그 수요에 의해서 시장은 시스템적으로 상승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반대로 하락 쪽에 이제 시선이 많아지면 풋옵션 거래량이 늘어나겠고, 그 풋옵션이 이제 몰리면서 가격을 올리겠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시장은 하락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옵션에 기인했다라는 겁니다. 그 V코스피 지수가 저렇게 올라갔으면은 일단 콜이든 풋이든 변동성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방향은 모르겠으나 상승, 하락 어디든 굉장히 큰 변동성을 지금 옵션 시장은 보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옵션 가격 우리가 지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풋옵션 아래 거래할 만한 막내 풋옵션들이 거의 없으니까 거래하기가 되게 불편했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옵션 시장은
고변동성을 계속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정의대로 옵션 시장이 바라보는 이동 범위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편의상 자 어제 이 편의상 자리를 잡아줬는데 그거 하단으로 꽉 채웠거든요. 꽉 채고도 넘어갔죠. 그런데 왜 그랬냐? V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밑으로 범위가 열리는 겁니다. V코스피 지수가 내려가야지만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도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으로 사실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4.61로 끝났어요. 그러면 선물이 대략적으로 거의 4포인트, 5포인트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코스피 200이 663이라면 지금 현재 선물은 대략적으로 4포인트만 잡을게요. 667이 되고 위로는 4포인트 하면 854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선물 시장에서 지금 현재 옵션 시장과 V코스피 지수를 고려한 V코스피 지수를 반영한 시장의 이동 범위고 언제까지요? 6거래일 동안에 만기가 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3월 만기까지 환산한 겁니다. 그럼 6일 동안에 자, 위로는 854 여기네요. 공교롭게도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딱 거의 종값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갭 비슷한 자리죠. 딱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자리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밑으로 667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이쯤 되겠네요. 자, 이게 남은 6거래일 동안에 옵션 시장은 이렇게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베팅이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말고 내일 V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간다. 그럼 얘는 더 확장이 이렇게 될 겁니다. 내려가면 이렇게 확장이 될 거고 올라가면 이렇게 확장이 될 거죠. V코스피 지수가 내려왔을 때 진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정이 되겠죠. 범위를.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이 정도 범위를 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그 3월 19일하고 구분을 한다고 했죠. 왜 구분을? 이때도 구분하는 겁니다. 8월 24년 8월 5일과도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순간적으로 추락하다가 터닝을 한 이런 역사는 되게 많습니다. 이런 터닝의 역사는 저는 주축은 외국인 선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선물이 제대로 시원하게 갈아엎어야, 즉 매도 포지션을 쥔 외국인들이 밑에서 충분한 수익으로 청산을 해야만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갈이가 된 거니까. 이건 즉 물갈이에요. 만기가 있는 상품, 파생 상품으로 큰 물갈이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반대매매 당하는 사람들, 레버리지 청산 등등 이제 모든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던지는 것을 받아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외국인 선물이 밑에서 매수된 조건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었죠. 오늘 원래는 없었어요. 자, 오늘 일단 있었는지 없었는지 먼저 볼게요. 자, 오늘 보시면 자, 없다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없었어요. 제로 밑에서 이만큼 놀았습니다. 2시 반까지. 자, 2시 반에 그래도 오늘 거 좀 청산하나 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3시가 넘어가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은 2조 원대까지 선물을 환매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은 했어요. 외국인들 필요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는 충족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적 매도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에 입각해서는 외국인들은 여기를 혹시나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의식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은 있겠구나. 만약에 진짜 여기가 최대 임계치였다면은 외국인들은 조금 더 일찍 움직이는 게 더 편하긴 해요. 되게 뒤늦게 이렇게 물론 뒤늦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절망에 포기하게 만든 효과도 있어요. 마지막에 더 빠졌으니까 750도 깼었으니까 750을 마지노선으로 본 사람들까지도 정리를 시킨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기 저점 의식을 일단은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유가 있겠죠. 이따가 잠깐만 연결해서 그것까지는 볼까요? 그런 사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 그러면은 그럼 무슨 외국인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외신에서 다루는 어떤 내용들, 이제 중동에서 이제 전해지는 소식들은 밤 사이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밤에 판단을 하고 내일 아침에 이제 분석을 할 내용이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생각할 수 있는 일정은 이렇게 되죠. 3월 5일에 국무회의 잡혔고, 또 그 100조 원 플러스 뭐 알파에 대한 뭐 증한 기금들 어떻게 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뭔가를 모션을 취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까지 정책의 방향성과 행동들을 봤을 때, 그죠? 최근에 뭐 부동산을 아파트 매각한 거를 ETF를 사겠다고 막 발언하기도 했잖아요, SNS에. 그런 정도로 지금 시장에 살리는데 굉장히 힘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이같이 지금 이틀 동안에 코스피가 1000포인트 넘게 빠진 것을 그냥 아무 대응을 안 하진 않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막판에 갑자기 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일정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은 움직임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긴급하게 3월 4일 밤 귀국해가지고 이제 뭐 3월 5일이 되겠죠. 바로 3월 5일 국무 회의를 이제 열어서 증시 관련 대응 발언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생각 기대감이 막판 후반부에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앞두고 외국인 장 막판에 선물 매수 전환 없다가 생겼고요. 2조 원 정도. 최소한 1조 원이었는데 시장의 사이즈를 보면 2조 원 정도를 필요하다 정도로 봤는데 종가에 채워 넣었어요. 투신이 2조 4천억 3천억을 팔면서.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그런 외국인도 여기가 완벽하게 자신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아니요. 대답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랬으면은 해지를 그렇게 늘릴 필요는 없었던 거죠. 아직도 선물 누적은 남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은 미니풋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죠? 미니풋 매수가 80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월물로 위클리로 79억이 들어왔어요. 두 쪽 다 80억씩 160억 정도의 풋옵션 매수가 있었죠. 이거는 해치 포지션을 구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완전한 해지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누적으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아직은 훨씬 우세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인 자체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100% 해지다 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차츰차츰 매수로 돌려가지고 매도가 6조 있었는데 예를 들어 6조 원을 다 커버를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매수로 들어간 종합 포지션이 중립이라도 바뀐 상태라면 얘는 해지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수준이잖아요. 너무 많은 7조 원 정도의 매도 중에 2조 원을 되돌린 수준이니까 남은 5조 원은 어떻게 할 건데? 5조 원 차익 챙겨야 되는데 그냥 막 땡겨버리면, 물론 그 5조 원에 대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넉넉하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걸 다시 챙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점을 여기 오늘 생긴 갭 공간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갭을 뛰어넘을 정도로 종가의 장대 양봉으로 주어진다면 그래도 V턴 효과를 시도하면서 외국인들이 이거 할 때 매수가 들어오겠죠. 웬만하면. 예. 환매 처리해야 되니까 빨리 익절하는 게 좋으니까. 5천억 이상 수익이 지금 수익 구간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그걸 못 가고 또 막힌다면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5조 원에 대한 매도 인식이 생긴 구간이에요. 그러면 단기 반등은 시도될 수 있나? 오케이, 외국인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도 일단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17만 7천원 선까지 지금 올라오긴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까지 왔죠? 네. 그래서 일단 해지로 볼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한 거잖아요. 단기적으로겠죠. 2조 원에 대한 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해. 오늘 매수한 2조 원에 대한 해지는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미니풋과 위클리풋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적 5조 원에 대한 해지라고 볼 수 있나 라고 봤을 때 그것까지는 아닌데 아직은 그래도 전쟁의 여파 좀 그렇게 막 쉽게 해소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전쟁의 여파라고만 보기는 어렵잖아요. 남들만큼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훨씬 강력한 폭락이 나왔던 거니까. 근데 그만큼 또 원탑 증시였기도 하고 그만큼 부풀어 오른 만큼 터진 거예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이고 굉장히 유동성이 차곡차곡 들어온 게 아니라 급하게 대량으로 유입된 거예요. 지금 위에 보시면 오늘 3월 3일 기준으로 예탁금이 130조 원입니다. 외부 유입이 폭증했어요. 증권사에 줄 서고 대기하는 거 기사 보셨죠? 증권사에 줄 서고 대기하면 뭐 하고 있을까요? 정말 오랫동안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돈들 주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은행 가가지고도 주식 어떻게 삽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증권 계좌 만들고 증권 계좌에 돈을 집어넣고 가만히 있나요? 주식을 매수하려고. 그런 수요들이 지금 130조 원까지 부풀어 있었다는 거. 언제 기준? 3월 3일 기준. 그 3월 3일 기준에는 아직까지 주식을 지난 이틀간 13조 원을 샀던 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일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유입이 그걸 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예탁금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이미 주식을 샀으니까 이틀 D+2가 적용이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뭘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까지 봤죠? 여기 그 이런 풍부한 자금들 때문에라도 어떤 단기적인 반등을 고려할 수도 있는 상황을 2조 원 정도만큼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이슈도 있고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돌리지는 아직은 못했다. 그러나 시도는 할 수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일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도 봐야 되겠죠. 적어도 지금 절반만큼은 가능성이 생긴 것도 맞죠. 그럼 여기다 올인할 수 있나요? 어떻게 올인할 수 있지? 공간도 남았는데. 여기 찍고 가면 차라리 이거 찍고 터닝하는 거 한 번 더 보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다만 그럼 그냥 나 빼고 도망가면 어떡하죠? 올인하면 안 되겠죠. 여력을 남겨두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괜찮겠죠. 해볼만 하다라는 거지. 그거는 외국인도 그렇게 하니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그렇게 한 만큼만 하자라는 거죠. 외국인이 오늘도 안 했으면 아예 그걸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외국인들도 혹시 그러면 내일 오전에 찍고 터닝할 수 있나, 뭐 그런 야간에 어떻게 되나,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시장을 알고 다 정하는 건 아니니까. 외국인도 역풍이 불면 그거 안 하잖아요. 외국인들도 바람이, 내가 가려는 방이 역풍이 불면은 얘는 잠자코 있어요. 힘 안 쓰고 이 방향에 해치 포지션으로 힘을 쓰거나, 지금 위클리 콜 릴레이를 보였던 것처럼 매도 포지션 구축해 놓고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거기에 그 반대로 보면 역풍이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클리 콜 릴레이를 보였던 상황이잖아요. 매번 만기 때마다 위클리 콜 옵션 사고, 지난번에는 1,000억이나 큰 수익을 거두고. 자, 보시면 여기 다 우리 기록했던 거 다 했잖아요. 보시면 요 전에 그 직전 쭉 올려가지고 그 직전 위클리 옵션 보시면 어떻게 됐죠? 여기 외국인들 위클리 옵션 1,000억 수익 봤잖아요. 지난주 목요일에 1,000억 수익을 봤을 때 어땠어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손실을 외국인 혼자 대규모 독식 수익을 봤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월요일 위클리 옵션은 외국인들이 전손 처리해도 170억 들어온 거 다 날려도 괜찮을 거다 했더니 진짜 다 날렸네요. 그쵸? 오늘 이번 것도 일단 다 날렸어요.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대신에 그리고 풋옵션을 해지도 했고, 다 날려도 괜찮은 조건은 된 거예요. 5조 원의 매도가 남아있으니까, 매도 쪽으로 충분히 유리하니까. 근데 외국인도 혹시나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갑자기 폭등할 수 있으면 그거 미리 좀 청산 챙겨놓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된통 당했거든요, 외국인들. 그동안에 된통 당했잖아요. 어떤 거 당했어요? 매도를 구축한 다음에 제대로 시원하게 실현을 해본 적이 별로 최근엔 없어요. 3년, 2년, 6개월 동안. 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없이 반복을 했던 거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23년 8월부터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그냥 매도 포지션에서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황급히 쇼커버링하고 블록딜 콜이든 월물 콜옵션이든 뭐 다른 걸로 대처해가지고, 특히나 현물 주식을 가지고 대처해서 대응해가지고 풀어갔던 거지, 선물 매도는 완전히 완패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23년 8월부터. 23년 8월 장은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자, 이때였단 말이죠. 또 보안이 또 길어지네.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설명하던 것만 할게요. 자, 여기죠. 23년 8월 여기요. 여기 외국인들이 여기 매도를 5조 원 이렇게 구축하던 때였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야씨 외국인들 5조 원 매도 딱 구축한 다음에 여기 이제 먹고 갈아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쭉 이제 외국인,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외국인들 저거 어디서 청산할까? 밑에서 갈아엎고 청산하면은 쭉쭉 끌어올릴 수 있겠네 했는데, 웬걸 갑자기 뭔가 이상 기운이 벌어져. 갑자기 뭔가 여기서부터 일단 뭐 이게 볼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딱 결정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계속 그 소통이 있었어요. 공매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공매도 얘기가 언론에서 계속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주말에 공매도 긴급 금지합니다가 빵 뜨면서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폭등이 나왔었죠.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구축했는데 밑에서 실현도 못했어요? 쇼커버링 해야죠. 야 이거 뭐야, 다 날렸네, 수익 보던 거 다 날렸네 하면서 여기서 이 구간 동안에 스위칭이라는 걸 합니다. 포지션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땡긴 다음에 크리스마스 랠리를 보여주고 나서 여기서 터트려 버린다고요. 요때 투신이 7천억을 매도했을 때거든요. 그 터트려 버린다고요. 357.5 했다가 월물 콜옵션에 슈퍼개미가 엄청나게 매수를 리드했어요. 누가 리드 베팅자가 있어가지고 357.5 월물 콜옵션 했다가 1월물 24년 1월물로 리드 콜 베팅을 하니까 개인들이 와르르 따라가면서 콜 수익을 넉넉히 평가 수익으로 챙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무너지면서 1월 만기 여기서 다 날리고도 손실을 보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은 그걸 다 이용했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 스위칭 해가지고 거기서 챙겨 먹은 겁니다. 기관도 여기서 숏을 모아왔었고요. 그러다가 그럼 외국인들이 한번 실패했는데 그럼 물러나나요? 아니요, 다시 매도를 하더라고요. 이건 현상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했으면 저는 이렇게 말 안 하겠죠. 외국인들 실제로 다시 매도를 도전합니다. 23년 8월에서 12월 그렇게 하고 4개월 5개월 흘러갔잖아요. 자, 외국인들은 다시 도전합니다. 여기서 도전해요. 아까 그 급락을 만드는 공간에서 대량 매도를 갑자기 쭉쭉쭉 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갔더니 거의 5조 6조 원을 또 매도한 거예요. 4조 원 이상을 매도한 거예요. 야, 외국인 또 매도 쌓았네? 그럼 볼벤 하단 보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막 터닝해가지고 강력한 또 수익 실현을 도전하겠네? 라고 봤더니 웬걸? 갑자기 우리나라 그 금융당국에서 뭘 해요? 정부에서 밸류업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야, 뭐야? 밸류업 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저평가 받던 모든 주식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했던 거 또 실현 못하고 또 여기서 뭐 해요? 똑같죠? 모습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하다 1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또 한번 스위칭이라는 걸 해요. 아까 전에 똑같아요? 달라요? 비슷해요? 달라요? 외국인들이 뭘 하는 게 비슷해요? 달라요? 자, 다시 23년 8월 그림 보세요. 어디였죠? 23년 8월 뒤에는 이게 작아가지고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스위칭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왔다 갔다 포지션을 잡아야 되니까. 스위칭을 하려면은 내가 매도했던 거를 매수로 환매한 다음에 매수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러면 손실이 돼버리잖아요. 크게 손실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 둔단 말이에요. 최대한 붙잡아두는 공간이 있어요. 자, 다시 24년 우리 다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또 복습하게 됐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연결이 돼서 일단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 계획이 없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이브 끝나고 지금 저도 그냥 실시간인 거예요. 자, 어디였죠? 24년 1월 여기죠. 여기 잠시만. 24년 1월이 여기 하도 변동이 커가지고 여기. 자, 여기서 보시면 스위칭하는 국면이 이렇게 생깁니다. 외국인 포지션 스위칭을 해요. 스위칭을 한 다음에 땡기죠. 자, 이 땡기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쨌든 매도로 수익을 못 본 시점이에요. 자, 다시 이 구간을 좀 넓힐 건데요. 자, 이렇게 넓힐 거예요. 자, 이때 기억나시죠? 이때는 제가 외국인들 선물 캐파가 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쪽으로 매수를 쭉 쌓는 것과 매도를 쌓는 것에 캐파가 있다. 그래서 저는 666이라는 숫자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6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네. 6조 원 정도까지 매수를 채워놓네. 그러면 여기 다 왔다. 아이고 거의 다 왔다. 아이고 거의 다 왔다. 잡아드렸죠. 맥주잔에 비유를 해드렸어요. 맥주잔에 한 컵을 다 채운 게 6조라고 보시면 되겠다. 근데 만약에 맥주잔이 다 찼어. 그럼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물량을 모으려면은 맥주잔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12조 원이 되겠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조 넘어갔잖아요. 사이즈가 코로나 팬데믹 때 13조까지 채웠거든요.
12조까지 거의 그 정도까지 채워진 겁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여력이 더 있는 상태여서 오늘 환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6조 원에서 이렇게 흔들렸어요. 자, 그러면 결국엔 2번 실패한 외국인들이 또 도전을 안 했을까요? 자, 여기서 매수했던 거, 매수로 돌려놓은 거, 스위칭을 해서 돌려놓은 거를 제대로 익절을 한번 합니다. 삼성전자 비중 축소를 왕창 시키면서 56.4까지 갔던 삼성전자 49까지 때리면서 왕창 비중 축소를 합니다. 비중 축소해서 가격을 낮춘 다음에 나중에 5만원대에서 다시 매집을 한 거죠. 지금 그리고 22만원까지 갔던 거니까. 자, 그 과정에서 8월물 풋옵션 24년 8월물로 풋옵션 310을 왕창 모아서 주식 선물 7, 8천억 들어온 삼성전자 매수 포지션에 반하는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한참 하락형 횡보, 하락세를 보이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죠. 이 구간이죠. 이 국면이죠. 그러더니 다시 외국인들은 매도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여기서요. 외국인들 다시 매도 포지션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 매도 포지션 성공하나 했더니 볼벤 이탈 만들면서 성공해서 돌리나 봤는데 갑자기 새벽에 청산도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가 발표가 되면서 급등납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뭐 SNS에 계속 뭐 주식을 매수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막 올렸잖아요. 주식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거의 뭐 트럼프 리딩 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그때 외국인들이 선물을 또 실현하지 못한 채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위칭을 안 해요. 자, 보시면 스위칭 흔적이 나왔나요? 외국인들 스위칭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스위칭을 할 국면을 빨리 벗어났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머금고 가다가 중립 정도만 황급히 만들어버립니다. 언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요. 대통령 선거 보니 이거 정책적으로 확장 정책, 재정 확장 정책을 벌이면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에 대비한 외국인들은 황급히 늦은 스위칭이 아니라 늦은 커버만 합니다. 매수 포지션으로 선물을 전환시키지는 않고 매도만 없앤 채 중립으로 만들면서 무슨 행동을 했냐? 이미 바닥에서부터 대체해서 현물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현물을 매수한 거 플러스 20만원대에서 매수했으니까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 5만원대 현물 플러스 옵션으로 진입을 합니다. 월물 콜옵션 왕창 사들이죠. 그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서 6월 말이래. 6월 말쯤에 뭘 했죠? 6월 4일 5월 말, 그 다음 6월 4일 6월 9일 25년 6월 4일 6월 9일 뭐 했죠? 피델리티 펀드를 중심으로 블록딜 콜을 왕창 사들이는 행동을 첫 번째로 오랜만에 시도를 합니다. 외신에서는 보도가 됐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은 외국인들의 블록딜 콜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강력하게 작용을 한 나머지 차차차월물로 11월물, 원래는 12월물까지였는데 12월물은 상세 처리가 됐어요. 11월물까지 초점을 맞추고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럼 외국인들은 선물에서는 중립이었고 옵션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주식 현물로 굉장히 큰 평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다음에 11월물 지나서 외국인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블록딜 콜 매도 풋 매수를 진행을 이렇게 해온 겁니다.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겠죠. 그러니까 급락이 필요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의 역사인데 단기 역사인데 왜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 이 같은 V턴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장악한 것이 과연 충분한 익절로 봐야 되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익절한 것이냐? 지금 실패했잖아. 23년 8월, 24년 1월, 그쵸? 1, 2월, 그 다음에 25년 4월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랜만에 26년 3월에 쇼포지션 성공을 한 거냐? 라고 과연 볼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평가 수익이 제가 볼 때 5천억 이상
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못해도 4천억대? 워낙 위에서 대량 매도를 때려놓고 100포인트 막 200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952에서 750까지 200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수익이 안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수익이 났을 거라고요. 고가에서 매도를 했던 거에 대해서 조단이 막 진입했던 거니까, 수조 원을 진입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들어간 것만큼은 성공을 거둔 거죠. 나머지까지 처리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저는 얘네들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저점에서 쭉쭉쭉 올라가나요? 자, 그렇게 보기에는 또 단기적, 제가 아까 기준 말씀드렸죠? 종가 넘어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V턴으로. 여기 갭 여기 갭, 오늘 생긴 갭 넘어가면 V턴 효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갭이라는 무거운 방어벽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는 거 기준을 어떻게 또 구분을 해야 될까? 그거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이 지금 매도를 남은 거를 어떻게 이끄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내일 저기서 막혀가지고 2조 원을 다시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샀다고 내일 안 팔 수 있나요? 무조건 정해진 건 없잖아요. 내일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위클리 만기 지나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면 외국인들은 지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증시의 역사상 오늘처럼 큰 변동성을 보일 때는요, 정점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보통은. 자, 진폭이 지금 엄청나게 크고 지금 막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은 정점에서 많이 나타나요. 자, 지금은 고가 정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끝자락의 정점에서도 그런 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프라임 기억하시죠? 서프라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서프라임 때도요, 한참 내려갔지만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한 거는 다 끝자락이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서 망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차트를 보세요. 아, 제가 왜 오늘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물 흘러가듯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하던 것만 할게요. 자, 서프라임입니다. 자, 이렇게 서프라임이에요. 자, 보시면 그동안 2003년 카드 대란 이후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이전에 여기 쭉 올라왔단 말이죠.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2003년, 2008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크게 보면은, 자, 여기서 요만큼만 놓고 볼게요. 여기서 다중고점을 이렇게 할 때까지 엄청나게, 사실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폭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급등이 나왔어요. 예, 급등이 나왔어요. 아, JH1이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예, 따분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재밌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자, 그럼 좀 더 힘내서 진행할게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삼산 같은 이제 고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도 급등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급등이에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올라왔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올라와서 이때도 이 금융위기 거론이 됐던 때입니다. 이미. 그리고 하락으로 넘어가면서, 자, 지금 보면 여기 급락이 나왔죠. 사실 지금 저는 이거와 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다가 잘 가다가 한번 흔드는 거야. 첫 번째 흔드는 거잖아요. 외봉으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시장이 한번 이렇게 추락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잡주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나오기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시장이 정책적으로 가만히 있지도 않고 돈들이 그걸 허용을 잘 안 해요. 한 번 더 솎아내려고 하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잡주도 아니고 한번 급하게 흔든 다음에 다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져가지고 가는 거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때랑 똑같지 않아도 한번 가다가 급락 나오고 여기서 자리를 만들고 다시 움직이든 요 횡보 구간을 거쳐갑니다. 그게 좀 셀 뿐이에요. 이때도 좀 셌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다 놀랐어요. 이때도 금융위기 진짜 크다 했는데 이런 반등을 보입니다. 고가 돌파했네? 그런 금융위기로 떠들썩했던 뭐 어떤 사람들도 다 지금 끝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녹아내리자 또 급락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언론에서 뭔 일을, 어떤 말들을 많이 했냐면 다 끝났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작도 안 한 거죠. 왜? 고가에다가 돈을 더 묶어두는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이 모든 행동들이. 이게 지금 1년 구간이잖아요. 연간 구간이잖아요. 여기다가 묶어두는 시간을 보냈던 거죠.
시장의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급락했다가 만약 이번에도 급락했다가 다시 고가 돌파하잖아요. 시장 참여자들 이 130조 원에 해당하는 예탁금 들고 싸들고 들어온 사람들은 시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급락을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대범해지고 이제 막 공격적으로 있는 돈 다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번에 한번 고가 들어가면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당장 빠르게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지금 얘기하던 게 뭐예요? 보통의 참여자들은 자, 이 구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여기서 많이 깨졌겠죠. 그런데 파생하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숏으로 잘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모든 건 다 여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아마 이때 경험하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저는 여기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스피 보면 이날이 마이너스 9%까지 간 날이고요. 그걸 밑꼬리를 달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가 플러스 4%, 그 다음 플러스 6%를 가요. 자, 많은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왕창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추락해버립니다. 여기서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거래다 여기서 많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고가 대비 시장이 얼마나 떨어진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1년간의 하락장인데도 요 끝자락에 단 2주간에 퍼센테이지가 30%가 빠집니다. 시장이 30%가 빠진다고요. 저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저기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자, 그러고 나서 절망의 길을 걷다가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가 도냐? 모든 주식은 0에 수렴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돕니다. 극단적인 얘기가 돌아버려요. 그러다가 쌍바닥을, 다중바닥을 잡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고 있나요? 마지막 진폭. 그 다음에 자, 다시 자, 진폭 보시면 상단에서의 진폭, 상단에서의 진폭 크죠? 중간에 그 진폭이 큰 게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하단에서의 진폭 다 크죠? 퍼센테이지로 크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여기서 오늘 마십이라고 볼게요. 그냥 여기서 마십을 봤잖아요. 여기서도 마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폭은 여기가 더 크겠죠. 그런데 같은 마이너스 10% 트레이딩 할 때 주식은 여기서 똑같이 그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서 만원에 산 사람들 10%면은 9,000원이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쪼그라들어서 1,000원에 산 사람들 10%면 똑같이 900원이 된 거고 물량이 10배겠죠. 대신에 결국에는 결과치는 똑같아집니다. 파생도 만기를 계속 겪어오기 때문에 만기 겪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거꾸로 들어가면 그냥 꼬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망가지는 겁니다. 진폭이 더 작다고 하더라도. 물론 선물 옵션에 그냥 절대 수치로 고려를 한다면 여기서 더 출렁임이 크겠지만요. 여기서 새롭게 하더라도 리스크는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갈이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대로 된 물갈이는. 자, 다른 구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항상 기억하시자 말씀드렸던 2015년 8월 24일 정석입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가장 정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2015년 8월 24일 자, 여기입니다. 코스피로 봐도 돼요. 네. 우린 코스피 보던 거니까 코스피 볼게요. 2015년 8월 24일 여러분들 제가 수차례 암기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날입니다. 자, 요 날이에요. 1800 코스피 1800을 찍을 때 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장악해서 선물 매수 2조 원대로 들어온 날입니다. 오늘도 2조 원 들어왔는데요? 전날도 2조 원 들어왔네요? 자, 이날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아침부터 찍고 터닝했습니다. 물론 많이는 못 올렸어요.
이렇게 돌릴 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 2조 원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깔끔하게 먹은 2조 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사이즈가 커지지 않았을 때였고 정석적으로 들어왔어요. 또 다른 데는 없었을까요? 2019년 1월 4일 자 기억을 한번 같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9년 1월 4일 이때 자 이건 뭐예요? 여기죠. 그동안에 2018년도에 트럼프 집권 시기에 좀 많이 흔들렸었죠. 처음에 미중 무역 분쟁 있을 때. 그러고 나서 급락이 나왔고 2018년 10월에 그게 있었으니까 급락이 나왔고 여기서 횡보하다 한 번 더 내렸죠. 자 여기 새해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네요. 1월 2일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들 주식 막 하는데 처음부터 하락합니다. 1월 2일 하락했죠. 1월 3일 하락했죠. 1월 4일에 10시에 갑자기 터닝을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수급이 전환된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었죠. 물론 그 다음 지소미아 열렸지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지점 2011년 아까 전에 장중에 2011년에 대한 언급을 한번 했었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 자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011년 요날 자 이날 밑꼬리를 길게 단 날이에요. 2011년 8월 9일 자 이날은 외국인들이 먼저 여기서 풋옵션 세팅을 합니다. 여기서 풋 세팅을 먼저 해요. 이 지점에서 외국인들이 풋매수를 하면 반대로 받아주는 쪽 풋매도는 개인들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왕창 풋매도를 해요. 정말 진짜 많은 풋매도를 합니다. 개인들 풋매도 안에 와 군침 돌겠죠. 저거 잡아먹으면 돈이 얼마야? 그래도 갑자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끝자락에 밑꼬리를 단 날 8월 만기 앞두고 개인들은 풋매도 항복 선언을 합니다. 풋매도 항복 선언을 합니다. 항복 선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풋매도를 매수로 전환시키겠죠. 자, 전날 개인들이 무려 4천억대 중반급의 풋옵션 매수를 하는데 환매수로 처리를 합니다. 풋옵션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비싸진 가격으로 환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풋옵션이 4배 급등했다면 1000억을 풋매도했다면 4천억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1000억을 베팅했는데 4천억으로 갚아야 돼 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옵션 전쟁이 끝났을 뿐이지 선물에 대한 확장적 청산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은 미약했죠. 자 오늘 어땠어요? 851억의 개인들 풋옵션 매수가 잡혔죠. 월물. 기존에 큰손 중심으로 외가 풋 매도가 많았던 거 다뤘나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프란님 외가 극외가 풋 매도 거래하면서 수익 내실 때 상승장에 그때 설명드렸죠. 요즘 큰손들 중심으로 풋 매도가 굉장히 성행한다. 특히 극외가들 성행한다. 그런데 그 극외가들 자꾸 올라가니까 범위는 올라가겠죠. 그 올라갔던 풋옵션들이 갑자기 2000%, 3000% 튄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랐죠. 풋옵션 튀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황급하게 비싼 풋옵션 환매를 해야 됩니다. 3000%라고 2000%라고 생각을 해도 20배가 되죠. 무슨 말이에요? 100억만 풋매도를 했는데 갚아야 되는 거는 2000억이라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거니까 대략 한 500억, 1000억만 봐도 왜 이게 금액이 커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100억만 매도 베팅을 해서 100억만 벌려고 한 건데 10배 뛰어버린 거예요. 800억, 1000억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일 급락 또 나오면은 800억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8천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옵션의 매도 포지션인 거예요. 그 위험성을 큰 손들 모를까요? 당연히 리스크 관리해야 청산해야죠. 그게 오늘 나온 겁니다. 자, 여러 조건으로 단기 정점 시그널들은 존재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남아있는 것을 돌린 것은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했는데 내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 제가 그래서 2, 3일 연속화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정점이라는 제가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연속성입니다. 저는 방송하면서 요날 아시겠지만 장롱 밑에 있는 동전까지 긁어모아서 주식을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방송에서 갑자기 제가 소리친 적이 있었어요. 야 이거 좀 이거 장롱 밑에 동전 있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이브 때. 왜? 연속성을 확인했죠. 급락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완성되는 그림. 실제로 여기서 한 번 더 볼벤 들어오면서 확인을 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선물 장악하는구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끝자락에서 외국인 선물 장악해서 들어옵니다. 단 현물은 이만큼 팔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 있으니 더블 딥이다 뭐다 많이 말했던 겁니다. 기억나시는 분? 더블 딥 얘기 많았던 시절 2020년 3월달에 왜? 외국인들이 현물을 파는데 언론에서 선물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외국인들이 도망갑니다만 했던 거예요. 이 올라가는데 선물은 장악해버렸는데 트로이카 주식으로 장악해버렸는데 어떤 거?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 같은 당시 두산 중공업 같은 거 삼성 중공업 같은 거 트로이카 주식들로 장악을 해버렸고 선물 땡기는데 단지 현물을 판다는 방식으로 무슨 더블딥 우려를 한다 해서 곧버스가 성행했던 때예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선물을 먼저 장악했기 때문에 선물이 뭐예요? 나중을 대비한 거고 그 롤오버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땡기고 현물을 매도하면서 그 간극을 벌리고 현물은 나중에 와가지고 채워넣는 방식을 채울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더딘 것도 나머지 종목들의 기회가 되니까 삼성전자를 그때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1년 정도 상승을 바라보고 1900을 통과하던 시절에 3000포인트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왜? 너무 뚜렷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나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장악하던 시절 마지막 끝자락에서의 움직임, 진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자, 그래 가까운 24년 8월 5일장만 놓고 봐도 24년 8월 5일 때만 다시 놓고 봐도 자, 마지막에 이 11% 떨어졌던 요 때가 초장인가요? 그래도 좀 진행이 됐던 때였나요? 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거 가다가 처음 떨어진 거야? 아니면 충분히 떨어지다가 끝자락에서 떨어진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제가 618 반등만 반복하다가 아직 공간 열려있는 것도 얘기 들었죠. 외국인들이 전환을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단순 비교만 해도 지금 끝자락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고가에서 한번 처음 털어내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코스피네? 어쩐지 뭔가 조금 다르다. 선물로 보면 지금은 이 돈들이 쌓이는 과정에서 강성 주주들을 남기는 방식으로 불량스러운 레버리지 물량들 아슬아슬하게 인생을 걸고 태우는 그런 레버리지 물량들을 신용자금 같은 거 털어내는 단기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는 걸 수 있고 아까 전에 봤듯 최종적으로는 더 움직였다가 6월물 이후에 터지는 이 공간이 본격적으로 스타트 걸리는 거일 가능성을 시나리오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더 장기적으로 못 가냐? 그건 아니에요. 자, 2008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한번 흔들었다가 1년 뒤에 다시 올라오는 거 그려졌고 결국엔 그 지점 다 통과해서 고가 돌파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 공간 당연히 올라가죠.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뒤 10년 뒤에 바라면 당연히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건 지금 현재의 삶이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서 만드는 고진폭 국면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떨어지면 받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고 가다 보면 또 어느 구간에서 내가 뭘 나와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린다면은 더 큰 파동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얼마나 수없이 강조드렸어요? 시장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한 번 흔드는 게 본격화되네? 그럼 제가 여기 공간 열어드리는 거 말씀드렸죠? 한 번 흔들 때 이 정도까지 흔들 수 있... 제가 기억나시는 분 숫자 1 부탁드릴게요. 제가 올라오면서도 한 번 흔들 때 여기를 왜 지점을 찍어드렸어요? 이 정도 공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레버리지 불어오르고 있다.
그리고 어제 리뷰 영상에서 잡아드린 자리 야간에 820 지켰네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지켰다. 그런데 그거 깨면 어디다? 752까지 봐야 된다. 왜 하필 752일까요? 750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봐야 된다? 720 봐야 된다. 이거 깨지면. 근데 오늘 물론 저점은 752를 깼지만 752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죠? 저 말고도 그 자리는 남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752.8이었죠. 그리고 50포인트 반등이 나옵니다. 볼벤 하단 상단 만드는 자리. 그러고 나서 750선 한 번 더 건든 거예요. 중요한 자리까지 이동을 했잖아요. 공통적인 자리들. 그 정도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공간이고 또 반등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공간에 무턱대고 내 자산을 올인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철저하게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외국인을 추적하면서 조금 더 확률 높은 자리에다가 해야지. 지금은 분할을 해야 되는 관점인 거죠. 결국에는 내가 여기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내 자산이 10이라면 한 3, 5 요 정도는 투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끌고 가나? 아니요. 여기를 넘어가는 기준을 또 살펴야 됩니다. 못 넘어가면 요거 단기구나.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반등 나오고 이렇게 반등 나오고 여기서 꺾이고 3월물 다시 추락하고 이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V턴이 완성이 되지 않는구나. 되는구나. 두 가지로 놓고 봐야 되고 그때 외국인들이 실현을 얼마나 하는지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역사적인 흐름까지도 같이 짚어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오늘만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처럼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의 여러가지 중요 포인트 자리들을 되돌아보면서 이거를 비교 분석했기 때문에 길어진 거죠. 저도 원치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라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듣고 계시기를 아까 전에 채팅 남겨주신 분들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또 좋겠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드렸고 나머지 아직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요거 봤었죠? 자, 이거 중간에 한번 채팅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계신 분들 숫자 1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딜 옵션 이건 뭐 계속 지금 대규모 쌓이고 있는 거 6월물에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6월물에 예탁금 늘어난 거 보고 있고 신용잔고 신기록이고 이거는 또 3월 3일 기준이에요. 지금 아마 털렸을지도 몰라요. 오늘 반대매매 나오는 일정들이 있었죠. 파생상품 예수금도 지금 30조 원에 육박할 만큼 파생상품을 하기 위한 돈도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실제로 와가지고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어떤 개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우리 또 수익 인증 많이 올려주시고 수익 보셨다고 하신 분들처럼 이런 변동성을 잘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냥 섣불리 덤비시는 경우에는 너무나 큰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증거금도 너무 크고요. 증거금이 크니까 예수금도 늘어나는 거예요. 요구하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거래를 하나 하고 싶은데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해. 돈을 입금을 해야겠죠.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한 1,000만원이면 됐었는데 3,700만원, 3,600만원을 달래. 선물 한 개 할 거야? 3,640만원 내놔. 그걸 보여줘 나한테. 그래야 거래할 수 있어. 이러니까 입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돈을 더 요구하는 만큼 집어넣는 거죠. 예탁금 예수금 늘어나겠죠. 그만큼 더 위험하다라는 거. 증거금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거고 또 불안불안하게 아슬아슬하게 가는 사람들 털어내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은선물 증거금 키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러더니 은 폭락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레버리지 효과로 그냥 끌고 가던 것들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사이드카 걸렸었는데 거의 뭐 묻혔습니다. 사이드카 9시 6분에 걸렸는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오늘 시장 기술적으로 보면은 9시 6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볼벤 타고 가잖아요. 그냥 뭐 따지지 않아도 볼벤 타고 가네. 오케이 매수. 그 다음 어디까지냐? 그 다음 따질 문제였죠. 여기서 싼 고점 나오네. 나 여기까지 하겠다만 해도 이게 몇 포인트예요? 자, 기계적으로 대응했어도 싼 고점 나오네. 여기서만 처리했어도
대략적으로 830, 여기 810, 요것도 20포인트가 넘어요. 그 20포인트 중에 내가 10포인트만 먹어도 5포인트만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단기 쌍고점 의식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파생반 텔레그램 좀 볼까요? 몇 시죠? 9시 28분 저때. 자, 그거를 좀 갖다가 놓고 쭉 내려서 9시, 자 텔레그램 여기다가 보고 9시 28분 쌍고점 체크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안 올려드렸나? 아, 말로 말씀드리고 글로 쓰고 여기 밑에다가 나중에 정리 이렇게 해드렸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이게 지금 오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됐던 자리죠. 여기 보면은 매도 사이드카 걸리면서 볼벤 하단으로 안으로 지르, 매도가 과안에 사이드카 걸린 거죠. 여기서 진입했고 프로그램 매도 효력이 5분 중지될 때 프로그램이 갑자기 확 올라섰습니다. 여기 요거죠. 요거 보이시면 끝에 여기 왼쪽 하단. 그 다음에 쌍고점 이후에 넥라인 이탈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도 포지션을 바뀌었고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저항이 된 거예요. 이탈된 자리는 고스란히 저항 역할을 했고 시가봉을 지지받은 자리에서부터 반등을 했는데 그 자리는 또 이탈이 됐죠. 그러면 시가봉을 이탈되면은 시가봉 하단 이탈됐으니까 앞으로는 시가봉 상단을 봐야 되잖아요. 자, 시가봉 상단을 여기까지 반등을 할 때 시가봉 상단을 넘어가던가요? 막히던가요? 그 다음에 시가봉 상단이 여기잖아요. 시가봉 하단이 여기잖아요. 시가봉 상단을 넘기던가요? 못 넘기던가요? 자, 그 다음에 명확하게 딱 거기서 막혔습니다. 그쵸? 여기잖아요. 게임 끝났어요. 여기서부터. 시가봉 이탈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거기를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 자, 여기는 돌파했잖아요. 지지받고 돌파했으니까 갈 수 있는데 아까 그 넥라인에서 막힌 거니까 되게 좁은 공간이었고, 아, 거기서 막히네, 잠깐만 난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돌파한 줄 알았는데 막힐 자리 또 막히네? 재점검해야겠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와가지고 요것만 파악해가지고 매도로 갔어도 여기서부터 70포인트가 떨어집니다. 820에서 70포인트가 밀린다고요. 70포인트면 뭘 못해요? 70포인트면 수익 못 내나요? 그때 늦었나요? 아유, 여기서부터 놓쳤으니까 늦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정적인 거 하나만 잡아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조금 내 것만 트레이딩 해도 되는 거잖아요. 욕심 안 부려도.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라이브 때 언급드렸던 게 뭐 있었는지, 혹시나 이거 순간 지나가는 거일 수도 있지만 포착하신 분, 자, 쌍고점 고가 낮추고 고가 낮추고 저점 낮추고 그러면 쏟아지는 건데, 이쯤에서 포착하셨던 분, 라이브 때 언급을 이대로 드린 거예요. 이거 쏟아지는 그림, 고가 낮추고 있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지금 땡기는 거 없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하고 있고 지금 땡기는 거 없네. 외국인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잡아줄 중심을 안 잡아주네. 그거 잡아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쭉쭉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 다음에 752라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50포인트 반등을 했는데 그게 또 볼벤 상하단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풀어갖고, 그럼 볼벤 상단에서 야, 그러면은 이제 쭉쭉 뻗어가나? 아니요.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흐름이었죠. 피보나치 잡아봤더니 50%예요. 50%가 50포인트네요. 100포인트 움직였다는 거죠. 여기 시가봉 상단 체크하던 거 아까 그래서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체크됐던 거, 사이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 2000년 이후 13차례 지금 현재까지 오늘 제외하고 발동이 걸렸는데, 오늘 14번째 코스닥, 2분 뒤에 15번째 코스피 발동이 걸렸죠. 다 대부분 닷컴버블, 서브프라임, 미국 신용등급 강등 2011년, 코로나 팬데믹 2024년 8월 5일 등에 해당됐던 자리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우리 역사상 2차 서킷인 15% 기준은 없었는데 오늘 코스닥이 아슬아슬하게 현물이 마이너스 14.17%까지 갔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방어가 됐죠. 15% 왜 없겠습니까? 30%로
되고 나서도 없었고 30% 이전에는 시장이 15% 제한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15%가 갈 수가 없었죠. 전 종목 하한가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역사적으로 첫 번째 2차 서킷을 가나 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2차 서킷 가면은 3차 서킷까지 5%밖에 없기 때문에 20% 기준 가면은 그냥 사실 이론상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당장 우리나라에 막 포탄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의 그 그냥 규정상으로만 있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위협한 거예요. 20% 3차 가면은 그냥 그날 주식시장 중지입니다. 그냥 다 정지예요. 그냥 거래 종료예요. 그냥 20분 종료가 아니라. 오늘 그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위급한 상황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을 뻔했는데 마지막에 코스닥 선물이 15% 2차 제한 걸리면서 끝난 것도 굉장히 큰 특이사항이 됩니다. 위클리 옵션 막내 푸시 820으로 종가 기준 65.00의 가격으로 사실상 거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사실상 등가가 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756.79로 코스피 200이 끝났는데 등가가 757.5가 돼야 되는데 없어요. 오늘 내일 더 많이 상장이 되겠죠. 밑으로 위클리 옵션 등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근접한 820 행사가에서 양합은 820 위클리 콜이 6.2, 820 위클리 푸시 65.00으로 합산 71.2가 됐고요. 내일 다 녹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6거래일 남은 월물 옵션 등합은 등가인 757.5에서 콜 옵션이 또 거래가 0이에요.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이 등가에서 거래량이 0입니다. 뭐 이런 걸 또 볼 수 있나,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근접한 행사가인 755에서 콜옵션이 53.0, 풋옵션이 49.45로 실질적인 등가라고 봐야 되는데 102.45가 나오는데 이거 6거래일 동안 녹여야 됩니다. 얼마나 큰 변동성이 또 준비되고 있을까요? 네. 등합이 저걸 녹여야 되는 건데 지금 오늘보다도 더 큰 진폭이 위아래로 발생할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막 달든 그래서 아직은 이걸 녹이는데 한참 필요하다. 그래서 고진폭의 출렁임이 반복돼야 얘를 녹이게 만들 수 있을 거고 3거래일 안쪽으로 빠르게 녹이게 될 가능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는 폭등했다가 하루는 폭락했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폭등 하루 폭락하면 얘네들이 빠집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루 폭락 하루 폭등돼도 빠집니다. 제자리로 되돌아오잖아요. 코스피 지수, V코스피 지수는 아까 얘기 드렸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시장 베이시스는 종가의 선물 오르면서 플러스 4.61로 종료했고 이론 베이시스는 0.46 정도 되고 있고요. 국무회의 일정 아까도 언급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가다가 만 거 있죠.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은 5천억 이상 평가 수익인 구간에서부터 분할 환매 시도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외국인은 선연물 고가 매도를 반복하며 위클리 옵션, 콜옵션 릴레이를 통해 상승 시 수익을 챙겼고 하방 힘을 비축해왔습니다. 선물에서는 한 번에 역전극을 만들어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전 고가인 2월 27일 종가, 이것도 이때 이전 직전 고가인 2월 27일 3일 연휴 들어가기 전이었죠. 3일절 연휴 들어가기 전에 이때 종가의 MSCI 리밸런싱이 있었고 이때 블랙록 중심으로 삼성전자 중심의 한국 주식 비중 축소가 여기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더 축소되기도 했네요. 블록딜은 3월물 얘기 들었던 거 외국인 블록딜 기존 포지션 고가의 콜매도와 풋매수 늘려왔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거 대규모 커버를 이뤄낸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은 블록딜 6월물에 또 집중이 돼 있어서 3월물 구간에서 살리더라도 6월물 만기 직전에는 다시 한번 유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까지. 네. 오늘 좀 제가 계획에서 벗어나게 계획이 없었어요. 사실 계획이 없었지만 또 너무 길어졌는데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역사적인 구간들을 조금 끄집어내야 됐던 그런 설명을 하려면 좀 끄집어냈던 상황이어가지고 좀 길어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빨리 서둘러서 유튜브에 저녁 될 때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다시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현재 전체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맞추고 목이 너무 아픈데 매매일지 복귀는 또 좀 정립 좀 해둘게요. 제가 뭐 따로 그것만 모아가지고 뭐 파생반에 공유를 하든 제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일단 종료를 한 다음에 내일 또 장 위클리 옵션 만기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됐을 때 저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한 번에 또 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또 그만큼 내용을 또 필요로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혜원 방에서는 제 생각을 구독하는 겁니다. 장중에 여기에 들어와서 제 생각을 구독하시는 거예요. 정혜원 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글들을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으로 하루 종일 제가 글로 말로도 하지만 글로 정리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 하시는데 충분히 저는 하루 커피 한 잔 이상은 최소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또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모의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법 들어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부가 될 테니까요. 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의는 현재 공지 클릭하셔서 검은색 공지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만 마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는 생략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